일단 14쪽에 28번을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PA 빼기 PB제곱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네. 결론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PB-PA제곱의 최대값이라 나와 있는데 결론을 먼저 써놓고 합시다. 28번에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긴 해요. 결론은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요거 하시면 돼요. 이거 써놓긴 합시다. 우리 보통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지 저렇게 차의 최대값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제가 자세하게 다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써놓읍시다. 결론 써놓으시고 이게 분명히 여름방학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X축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Y축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점 A가 하나 있겠대요. 3,6 적당히 이 정도 잡아볼게요. 이런 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3,6이라고 하나 쳐봅시다. 점 B 5,10 적당히 여기쯤이라고 하나 쳐보겠습니다. 5,10 적당히 이렇게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5,10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네. 점 A랑 점 B는 현재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너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X축 위에 점 P가 있겠대요. X축 위에 점 P가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확하게 제가 저 점 P의 위치는 모르겠어요. 점 P의 위치를 제가 적당히 여기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너한테 원하는 게 PB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PA 이렇게 하나 딱 잡습니다. PB랑 PA의 뺄셈의 저 둘의 차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요 AB를 하나 이어볼게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삼각형 PAB에 의하여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합니다. 지금 보셨을 때 PB의 길이가 가장 길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항상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뭐합니까? 작습니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삼각형이라는 거 둘러싸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PB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눕혀볼게요. 그 다음에 PA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쯤에 A가 있었고 여기쯤에 또 AB가 이렇게 딱 있었다고 쳐봅시다. 네, 삼각형 맞죠? 둘러쌌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뭘 하나 만들 거냐면 부채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에서 이렇게 딱 부채꼴을 잡았더니 지금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 길이가 같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이 빨간색 기준으로 부채꼴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딱 부채꼴 하나 만들어 봤더니 저 빨간색과 이 빨간색도 길이가 같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겹치는 부분 보이세요? 이만큼이 얘가 더 큰 거거든요? 요만큼 얘를 들어 올려서 각을 만든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되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서 PB가 이렇게 있었어요. P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빨간색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그럼 저 초록색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A. 그럼 이거는 둘러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작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일 때냐면 삼각형이 형성됐을 때예요.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거 지울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깜찍하게 PA를 하나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PB 빼기 PA는 AB보다 항상 작겠죠? 괜찮나요, 이거 지금? 그냥 PA 반대로 넘긴 겁니다. PB-PA는 항상 AB보다 작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건 세점 PAB로 뭘 만들 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거죠.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울게요. 이럴 수 없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PB 빼기 PA가 A 빼기랑 같을 수는 없나요? 있죠. PB 빼기 PA가 A 빼기랑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세점 A랑 B랑 P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예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때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세점 ABP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는 AB를 쭉 연결해요. 이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P가 어디 위치해 주시면 돼요? 딱 여기 위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PB-PA가 AB랑 같죠? 네,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이 if라고 해본 건데 만약에 PB-PA가 AB랑 같다라고 치면 PB-PA가 여기는 AB보다 작다니까 얘가 더 뭐 할까요? 크겠죠? 그쵸? 네, 생각해보면 이때 말고는 전부 다 뭐가 만들어지면 전부 다 삼각형이거든요? P를 어디 찍든지 간에 그쵸? 생각해보시면 근데 우리 점 3개 찍어놓고 이으면 보통 뭐가 나와? 삼각형이 나오잖아. 근데 얘만 지금 되게 특이하게 뭐야? 삼각형이 형성이 안 된 거고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돼서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써놓으셔야 될 게 이 상황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아 PB만 PA 제곱의 최대값이 되는 순간이 세 점에다 요거 같이 써놓으세요. 세 점 A, B, P가 뭐 할 때? 한 직선 위에 존재할 때. 한 직선 위에 존재. 한 직선 위에 존재할 때. 요때 최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써두세요. 요 상황까지 같이 요거는 필기를 잘 하시고 좀 이해를 약간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되시겠죠? 뒤에 요 30번 스타일 한번 볼게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 계산은 하시는데 이게 약간 이참수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딱히 뭐 제가 따로 개념 정리라고 할 만한 건 없어서 문제 풀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계산인데 요거 그냥 생각 없이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잘 보시면 X축 위에 점 P라고 하나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점 P 하나 세팅할 수 있죠, 여러분. 문자 두 종류 말고 한 종류로 가는데 그냥 X,0이라고 둘게요. 선생님 A,0이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A를 여기 한번 썼잖아요. 여기 B라고 줬구나. B,0이라고 둘게요, 그냥. 점 P, B,0 이라고 두고 이 B,0과 AP제곱, AP제곱 한번 써보면 이게 뭐라 나옵니까? AP제곱. 같은 방향으로 빼주면 되니까 X2 빼기 X1 B 빼기 0 천천히 씁시다. B 빼기 0제곱 더하기 0 빼기 1제곱 요게 AP제곱 되실 거예요. 네, BP제곱 한번 써보시면 B 빼기 4제곱 별거 없습니다. 더하기 Y2 빼기 Y1 0 빼기 3제곱 요게 이제 BP제곱 되시겠다. 이들을 너한테 뭐 하래요? 더하시래요. 열심히 계산만 하시면 돼요. 제가 AP제곱 보라더위로 썼고 BP제곱 주황이로 썼으니까 계산 열심히 할 건데 해보시면 얘 B제곱이고요. 더하기 1 더하기 요거 계산 열심히 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더하기 9 이렇게 되실 거라서 이 주어진 식 자체가 2B제곱 빼기 8B 더하기 26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거부감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에 관한 식이죠? B에 관한 식이죠. B에 관한 식이니까 B에 관한 식입니다 라는 걸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게 B에 관한 식입니다 이 소리예요. FB. F가 뭐뭐에 관한 식이요. 뭐 괄호 안에 있는 거 요 문자에 관한 식이요 라고 써놨더니 이제 이게 몇 참수 문제로 바뀌었죠 여러분? 2참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 참수는 정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는데 저거 끌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다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 FB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두 배로 묶어주시면 B제곱 빼기 4B 더하기 26이라고 써도 되겠죠.
4빛 더하기 26. 26에다 써놓을게요. 근데 요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제가 뭐 할 거냐면 풀사 마사 한번 딱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이 주어진 FB가 다시 썼더니 이렇게 됩니다. 2배 B-2제곱 해주시고 이거 전개해주면 마팔이니까 플러스 18 되겠네요. 그래서 B 이꼴 얼마일 때? B 이꼴 2일 때 최소값 얼마? 18을 갖겠다. 이게 첫 번째. 저는 두 번째를 더 추천하긴 하거든요. 저는 두 번째가 더 좋아 보이는데 보시면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데 우리 요것만 잘 잡아주면 돼요. 그래프 그려봐라 하면 요렇게 그려주실 거고요. 얘가 이 참수가 그려주실 거고 꼭지점이 여기쯤 되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 꼭지점 어떻게 찾아요? 그래프로 오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fx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잡아주면 이때 여기 꼭지점에 x좌표에 해당하는 너는 x는 2분의 맏b예요. 이걸 외우세요. 암기, 자연스럽죠? 암기합니다. 이걸 2분의 맏b.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야, 그 b가 요건 아니야. 2a가 그 이차항 계수 2배분의 너 하고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그때 얼마 나오죠 여기가? 2 나오죠. 2. 2잖아요. 저기 보시면 2니까 나 여기 뭐 구하시면 돼요? 최소값은 F2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요? 18 나와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완전 제곱식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보면 주구장창 이것만 계속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시면 이제 점점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쏠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정리 한번 해두시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하신 분은 32번 한번 해보시죠. 쉬운 겁니다, 역시나. 32번. 글씨 좀. 야, 저 너무 날려 쓰는 거 아니니? 나도 글씨 잘 쓰는 건 아니다만. 정리하시고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울 건 아니라서. 자, 식만 써드릴게요.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일단 요거 봅시다. 위의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위의점 나오면 뭐 하는 거다? 문자 종류를 줄여라 이 소리예요. 대입하면 성립하실 테니까 이거 대입해서 b는 a 플러스 3이요. 그래서 b 자리에다 뭘 넣겠다? a, a 플 3이요. 이렇게 하겠다. 문자 종류 한 종류로 만드세요. 이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AP제곱 쓸 수 있죠. AP제곱 얘기해봐라. 그럼 뭐 쓸 수 있죠. 나머지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을 가질 때니까 난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최소인 순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최소인 순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참수 기준으로 보면 꼭지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X좌표만. 나머지 계산은 네가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진 않을게요. 계산은. 네. 뒤에 넘어가서 15쪽에 유형 7인데 중선 정리. 요거는 좀 우리 공식을 하나 써놓고 갑시다.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이나 요런 거 할 때도 엮여서 같이 잘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상을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대충 그려드려 볼게요. 네.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도형의 방정에서 뭐 증명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삼각형 B고요. 여기가 C라고 한번 쳐 봅시다. 이 상태에서 너한테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줄게요. 얘가 BC를 딱 중간으로 갈랐다고 치고 여기를 D라고 잡을게요. 우리가 요 선을 뭐라 부르냐면 중선이라 불러요. 중간 가르는 선. 여기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뭐 파포스의 중선 정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외우셔야 해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 AD제곱 더하기 BD제곱이랑 같아요. 자,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이쪽이랑 이쪽이에요. 저거 두 개 제곱한 거는 AB제곱과 BD제곱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이쪽이랑 이쪽이에요. 물론 이 파란색 BD를 뭐로 대체해도 되죠? 당연히 CD를 해도 되겠죠. 어차피 보니까 BD와 CD는 길이가 같으니까요. 됐죠? 요걸 하나 필기를 좀 해두십시오. 필기를 좀 하나 해두시고 필기 하나 좀 해두시고 요거는 제가 보통 내신을 준비하시는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직부할 때 꼭 한번 얘기해줘요, 따로. 왜냐면 이거는 이 아이디어를 알면 푸는 건데 모르면 못 풀어요. 알면 푸는데 이걸 그 자리에서 네가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해내갖고 증명하면서 푸는 건 힘들기 때문에 자, 직부할 때 이런 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보세요. 자, 삼각형 ABC가 하나 있었다라고 칩시다. 직부할 때 이 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중선이 하나 딱 나갔어요. 중간 갈랐다고 칩시다.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죠. AB제곱 더하기 BC제곱은 여기를 제가 D라고 잡을게요. AD제곱 더하기 BD제곱이 2배랑 같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뭐 할 거냐면 너한테 학교 내신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보통. 연장을 했습니다. 평사로. 여기를 제가 2라고 잡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황색을 더 갑니다. 더 가면 얘랑 얘도 길이가 같죠? 그쵸? 너한테 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평사로. 평사로 물어봐요. 평사로 물어보면 네가 뭐 하시면 돼요? 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관련된 문제가 거기 36번에 딱 있거든요. 36번. 36번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풀어보세요. 36번. 자, 해볼게. 봐봐. 자, 지금 여기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져 있지.
우리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1순위가 뭐다, 동현아? 평행사변형 나오면 1순위가 뭐지? 두 쌍의 대립이 평행이에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두 대각선의 뭐가? 중점이 일치해요. 이게 1순위라면 그랬더니 얘가 자연스럽게 우와 되면서 너 자체가 뭐가 돼? 중선이 되셨네? 그래서 중선 정리를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BD 길이를 구할 수 있죠. BD 제곱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BD 제곱 구해보시면 이게 100이 나와요. 점점거리 써보면 그 소리는 BD 길이가 얼마다? 10일 거다. 근데 BD 길이가 10이라는 소리는 여기를 제가 M이라고 세팅을 해 주시면 선생님 그러면 요 BM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5란 소리예요. 괜찮나요? 그럼 제가 이제 AC의 길이 구할 수 있죠. AC의 길이 중에서 절반만 보시는데 절반을 제가 X라고 잡아주면 중선 정리 쓰면 되죠. 그럼 보세요. 중선 정리 쓸 때 항상 요 공식의 기준은 뭐냐 하면 중선이 기준이에요. 중선 말고 사이드에 딱 선 두 개 보시죠. 중선 기준 사이드 선 두 개 긴 거. 그거 제곱을 출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도형이 회전됐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중선 기준 사이드에 선 두 개 보이실 거예요. 그거 제곱 달려가십니다. 이게 뭐다? 2배 중선 제곱 그 다음에 2등분 낸 거 제곱 하시면 됩니다. 2등분 낸 거 이거 X제곱 됐죠? 계산해 보시면 이게 25랑 49 다음 얼마죠? 74인가요? 그러면 이게 X제곱이 12가 나오네요. 계산 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값은 얼마? 다 2루트3 아닙니다, 여러분. X가 2루트 3이니까 정민아 X가 2루트 3이니까 AC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4루트 3이겠죠. 답은 이렇게 4루트 3 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제가 어차피 까먹으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딱 한 번 쓰고 나중에 뒤에 쓰냐 안 써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쓰냐? 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쓰면은 막 압도적으로 한 줄에 막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도 저는 그 풀이를 권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야 계산이 좀 많지. 근데 그냥 이렇게 중선에 쓰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야 이거 뭐 잘 쓰지도 않은 거 뭐 하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거는 내신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내신용으로 제가 직보할 때 꼭 한번 언급해 드리는 문제니까 그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35번 한번 해보세요. 35번. 35번. GM의 길이. 35번 한번 해보셔라. 중선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봅시다. 우리가 무게중심은 안 이제 곧 또 하겠지만 미리 한번 정리해 놓고 할게요. 무게중심 나오면 중학교 거 기준으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이게 뭐다? 중선의 교점이다. 2번 또 뭐가 있었더라? 2대 1이었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등과정으로는 저 좌표 어떻게 구한다? 평균으로 구한다. 그래서 지금 너한테 여기를 딱 표시해줬는데 안 해줘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냥 중선 정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길이를 5라고 잡을게요. 요 길이를 제가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제 쓸 수 있겠죠? 저 AM이 중선이고요. 중선 기준 사이드 선 2개 9제곱 더하기 7제곱은 2배 5제곱 더하기 X제곱 되실 거고
여기에서 이게 81, 얘가 49 합치면 130인가요? 그럼 얘가 65가 뜨셔야 되니까 얘가 65가 뜨셔야겠네요. 그래서 x제곱은 40. x값은 얼마? 2루트 10. 됐어? 다시 x값은 계산이가 열심히 해주세요. 2루트 10.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M이잖아요. GM. 선생님 이걸 구해야 되는데 무게중심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며. 2대 1이라서 이 정도 되시겠죠? 2대 1이거든요. 그럼 얘가 갖는 건 전체 3칸 중에 몇 칸? 한 칸 쳐먹는 거잖아요. 3칸 중에 한 칸 쳐먹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시면 돼요? 3칸 중에 한 칸 먹었어요. 3분의 해주시면 되겠다. 답은 되시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하시면 됩니다. 정비 맞았나요? 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유형 8의 내분점 같이 볼게요. 여기는 그냥 공식을 쓰는데 얘들아 이게 보통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40번을 더 어려워하긴 하거든. 일단은 그래 40번 스타일을 하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내분점 찍는 거 연습 좀 한번 해볼게. 일단 1번 점 찍기 연습 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계산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이 하나 있다 치고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한번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총 여기 지금 총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점찍기 연습을 하자는 게 뭐냐면 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선분 AD의 2대1 네 하는 코 동그라미 시켜요. 선분 AD의 2대1 내분점 어디죠? C. 이 정도는 되셔요. 다시 A, D의 2대1 내분점이라는 소리는 A에서 2칸, D에서 1칸 가면 돼요. A에서 2칸, D에서 1칸 가면 되니까 2칸, 1칸 가는 지점 어디? C구나.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또 해보면 이 순서도 조금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데 선분 FC의 FC는 GC로 가자. 선분 GC의 1대3 내분점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G랑 C를 딱 보시고 GC의 1대3 내분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칸이니까 1대3 내분점 그래야 깔끔하게 찍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럼 G에서 한 칸, C에서 세 칸이면 돼요. G에서 한 칸, C에서 세 칸 가는 저기 대가 여기 F, 여기 이렇게. 갖고 요건 어디다? F다.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거꾸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선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CH의 내분점을 제가 2라고 하나 잡아주면 이건 몇 대 몇일까요? CH의 내분점을 2라고 잡았어요. 그럼 C에서 2까지 몇 칸이죠, 여러분? 2칸이요. H에서 2까지 몇 칸이죠? 3칸이요. 그래서 몇 대면 내분점? 2대 3 내분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이거 점찍기 되시겠죠? 점찍기 연습하시고 두 번째 이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는데 계산하는 건 일단 1번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써서 하는 건 제가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암산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암산으로 하는 거 이거 잠깐 잘 보세요. 암산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내가 이걸 좌표로 따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라고 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너한테 선분 A, B의 2대 3 내분점을 구해봐 라고 준 거야. 그럼 이거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2대 3이지. 더하면 얼마야? 5지. 그럼 나 이 전체 길이를 뭐 할 거냐면 5등분해. 5등분해. 전체 길이를. 이거 더해진 것만큼. 5조각을 머릿속에 되는 거야. 근데 이게 5등분을 하면 있잖아. 보통의 경우에 숫자가 예뻐 이렇게. 모의고사는 예쁘게 나와. 모의고사는. 학교 내신 내가 모르겠어. 수능은 보통 예전에 아주 예쁘게 나왔건 숫자들이 다. 내신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전체 길이가 5잖아. 이걸 5등분하면 한 칸당 얼마씩이야? 1씩인 거지. 한 칸당 1씩이니까 2대 3 내분점 어디 찍힐까? 3. 플러스 2 한 거야. 만약에 여기를 내가 있잖아. 봐봐. 16이라고 적어볼게. 그럼 잘 봐봐. 전체 길이 얼마야? 15지.
15로 5등분 해봐. 그럼 한 칸당 얼마야? 3. 한 칸당 3인데 지금 얘가 두 칸 먹은 거잖아. 그럼 원래 있었던 1 기준으로 두 칸 먹었다고 뭐씩? 3씩. 그래서 얼마? 7. 그럼 여기가 얼마인데? 6. 이 길이 얼마인데? 9. 그래서 6, 9에서 7, 9, 16. 2대 3 맞네. 요렇게. 되겠어? 응? 이게 되셔야 돼. 응? 그래, 나는 내분점을 계산해봐 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얘 먼저 해. 얘 먼저 했는데 내가 얘를 하나 더 들어주면 공식은 내가 이건 안 할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 A점 여기서 1,2야. B점 여기서 4,8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너한테 이 1,2랑 4,8을 딱 던져주면 저기서 너한테 뭘 물어보냐면 3분의 A, B의 2대1 내분점 이런 걸 물어볼 거야. 그럼 생각해봐. 2대1 내분점이 2랑 1 더해봐. 몇이야? 3이지. 3등분 할 거야. 근데 X좌표만 봐. X좌표만 봐. 간격 얼마야? 3이지. 3등분 해봐. 얼마야? 한 칸당 1이지. 근데 두 칸 갈 거니까 X좌표 얼마? 3, Y좌표만 봐. 6이지. 3등분 해봐. 얼마야? 2지. 그럼 두 칸 가니까 4만큼 더 가면 되지. 얼마? 3,6. 이렇게 하면 공식 쓴 거랑 똑같은 게 나와. 다시 봐봐. 만약에 너한테 상황이 이랬다라고 치면 정리를 해드릴게. 이렇게 주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공식을 쓰는 게 더 안 좋아.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빨라. 해볼게. 여기를 C라고 잡아오면 C점의 좌표는 자 2대1 내분점을 찾을 거야. 전체 더하면 3이지. 2부터 9 숫자를 한 번만 바꿀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바꿀게요. 네, 2부터 11까지 9죠. 간격 X값 3등분하면 얼마죠? 한 칸당 3이죠. 그럼 여기서 3을 빼시든가 3을 두 번 더하시든가 뭘로 봐도 얼마? 8, 됐니? 그럼 여기 1과 4니까 3이죠. 이거는 간격. 그럼 그거 3등분이니까 3으로 나면 한 칸당 1이죠. 그럼 여기서 2를 더 가든가 여기서 1을 빼든가 그럼 얼마? 3이요. 됐니? 근데 만약에 얘가 이랬다라고 쳐봐. 여기쯤에 A점이 있어서 그게 똑같이 2,1 여기쯤 좀 B가 있어서 똑같이 11,4였어. 11,4였어. 딱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너한테 이렇게 준 거야 얘들아.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세요 라고 한 거야. 이러면 생각해보자. 간격 9지 더하면 4지 4등분 해봐. 한 칸당 얼마야? 4분의 9. 좀 싫은데. 그럼 얘는 공식을 쓰든가. 근데 간격이 4분의 9잖아? 한 칸당? 그럼 얘도 할 수 있어. 11에서 4분의 9 빼봐. 얼마야? 4분의 44에서 4분의 9 빼 얼마야? 4분의 35. 됐니? 얘는 얼마야? 3이지 간격. 그럼 얘 4등분 해봐. 그럼 얼마나? 한 칸당 4분의 3이지. 그럼 4에서 여기서 4 이게 더 편하잖아. 4에서 4분의 3을 빼. 그럼 얼마나? 4분의 13 나와. 됐니? 계산해봐 라고 하면 나는 얘를 공식을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공식을 쓸 때도 있거든. 근데 얘는 나는 공식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 그냥 뭐야 머릿속으로 계산해. 근데 이게 내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거지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학생 기준에서는 굳이 이게 안 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뭐 해도 돼? 공식만 써도 돼. 공식만 써도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누군가는 그 공식 외에 선생님 좀 플러스를 뭘 좀 더 알려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야. 쓸 수 있는 사람은 써. 알겠지? 정리해 두시고 그 38번이랑 40번만 풀어보고 싶게요. 38번 한번 해보세요. 38번 해보십시오. 점찍기 연습과 계산.
하실 수 있겠어요. 점 A는 선분 P-R의 중점. 맞죠? 안 해봐도 되죠? 점 Q는 PB를 2대1로. P에서 한 칸 갈까요? P에서 한 칸. B에서 두 칸 갈까요? 맞네요. 니은도 참 할 수 있죠. R은 AS를 2대1로. 이것도 맞죠? 기니 다 참이다. 다음 몇 번? 네, 5번 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해보시고 얘들아 40번은 여기 잠깐만 봐봐. 이것만 풀고 잠깐 쉽게. 40번은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야, 이게 더 쉬운 거거든? 근데 너한테 보통은 어떤 점을 얘기해봐 라고 주면 점 P를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 점 P를 3,1이라고 쓰는 게 자연스러워?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워, 유라? 넌 뭘 더 많이 봤어? 오른쪽 걸 더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보통 오른쪽 걸로 많이 쓰는데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좌표 평면의 점이야. 평면의 점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수직선이 두 개야. 숫자를 찍는 직선이 X축 하나 있고 Y축 하나가 있어서 내가 표현해야 되는 요소도 두 개인 거야. 좌우 표현할 거고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요걸 많이 쓰지 앞으로도. 근데 얘는 더 쉬운 건데 오히려 좀 어색해. 얘는 좌표 평면이 아니고 수직선이 요점이야 얘들아. 선생님 그거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물어보면 얘는 수직선 두 개, 얘는 수직선 하나야. 숫자 표시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 끝. X축 하나 끝. 여기 원점, 여기 3, P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분점, N분점 공식을 쓰는데 공식 쓸 때 얘는 뭐야? X 따로 Y 따로 쓰지. 얘는 뭐야? 그냥 X 한 번 쓰고 끝인 거야. 그냥. 별거 없지. 근데 이제 잘 봐봐. 방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보자. A가 2고 B가 7이지. 2대 3이네. 3대 2네. 5등분해 한 칸당 1이지. 그럼 P값 얼마야? 5야. 돼? Q값 얼마야? 4야. 더하면 얼마야? 9야. 답 4번이야. 암산으로 돼. 그렇지만 이거는 제 입장이니까 공식을 써볼게요. 보세요. A점의 좌표 2고요. B점의 좌표 7이에요. 얘를 제가 뭐로? 3대 2로 내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한 번만 쓰시면 돼요. 3 플러스 2 써주시고요. 분자는 크로스를 이렇게 곱합니다. 3, 7에 21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4 했더니 얼마나 나옵니까? 5요. 요게 지금 뭐예요? 점 P예요. 괜찮죠? 하시면 돼요. 점 Q 똑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점 Q는 뭐 나옵니까? 4 나오시고요. 중점 어떻게 구하죠? 우리 중점. 중점은 이거 두 개 뭐 하시고 더하시고 절반해 주시면 되니까 4랑 5의 딱 가운데 중점에 해당하는 M은 2분의 9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어렵지 않죠? 네, 가볍게 보시고